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의 큰 틀을 어떻게 놓고 봐야 하는지, 그리고 본질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주는 분이시죠.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도 하반기 들어서 우리 시장을 옥죄했던 요소들 중에 무엇 하나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수는 여전히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자들의 토론 일정도 있고요. 명절도 앞뒀어요.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좀 무겁습니다, 마음은.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을 봤다라는 것을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아침에 개장이 됐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전날 전 고용 보고서 하면서 그 쇼크에 가까운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불편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코스닥이 보합까지 올라오길래 이거 금투세 뭔 얘기 나왔구나 라고 해서 바로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또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금투세는 폐지하고 밸류업은 추진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그날 플러스로 마감됐다라는 것은 우리 증시가 우리 증시만 개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방향을 바꿀 이슈는 아니지만 투심이 개선된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좀 봤습니다. 과거의 일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됐었을 때 2020년도, 2022년도 12월에 두 번의 경험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코스닥이 지수가 한 달, 두 달 그 대주주를 앞으로 하겠다 해서 2020년 10월 달에 지수가 15%, 그다음에 2022년도 12월에 코스닥 8% 정도 지수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예 내지는 폐지하고 나서 급반등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6개월, 3개월 동안 아주 초강세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 뜨겁게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선 폐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만 보면 경제지만 열면 비관론이 쏟아지는 요즘 시장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뉴욕에 있는 월가의 가장 뜨거운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인 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데 연말은 기뻐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분이 이런 6가지 논리를 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의견을 그분의 논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 부분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모두가 침체라고 얘기할 때는요. 침체가 잘 안 오거나 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가 두려웠었던 벼락을 맞았을 때는 오히려 반대론을 이야기할 때 시장에서 안 먹힐 때가 더 무서운 거지. 모두가 다 침체란 걸 보고 있는데 침체가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면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인 데이터 자료로서는 미국의 2분기 GDP가 3%까지 상향 조정됐는데 물론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너무 침체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의견이다라는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는 하이힐드 채권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식시장의 강세 시장이 됐었을 때 나타났었던 시그널이라는 점. 세 번째는 최근에 한 달 동안은 S&P 500 기업들이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았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그동안에 쏠렸던 자금이 완화된다라는 점과 여전히 시장은 상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네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매도 얘기를 했는데 과거 25년 동안 엔비디아가 20% 이상 빠졌던 적이 20번 있었대요. 1년에 한 번씩 늘 있었던 조정인데 이번에 너무 지나친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고 상반기 연초가 강했을 때 마지막까지 강했던 적이 과거 경험상 80%가 넘는데 이번만 특별하게 무리하게 해석해서 아닌 확률에 배팅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점. 마지막은 지나간 저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당분간 진통은 있어 보이지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8월 초에
있었던 매도는 과매도 시그널로 보여지면서 일단 우리는 바닥은 찍었다라는데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6가지 이유로 올 연말 당분간은 뭐 미국 대선 토론도 있고 조금 힘들겠지만 이 시기는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 이야기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도 좀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지금 좀 비관적 요소에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나 변화 포인트들도 저희가 같이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저는 어차피 끝은 해피엔딩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 흔들렸는데 그래도 연말에 만약 좋다면 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변동이 더 과했다라면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입니다. 외국인이 그냥 냅다 팔아제끼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네. 앞서 이제 김민진 차장님도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 의견을 삼성전자에는 주셨거든요. 함 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피크아웃 찍었다라는 논리 중에는 이런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로 강력하게 압박하기 전에 중국도 그리고 또 다른 중국에서 무언가를 사야 되는 다른 나라들도 미리 재고를 가득 채워놨어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이 좋았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시장이 좀 두드러지게 좀 너무 반응 속도가 빠르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뭐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다 하락폭 보면 마이크론과 뭐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섹터는 경기 민감주의 성격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금리 인하의 수혜도 일정 부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시그널과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로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전망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이야기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이슈 어제 있었고요. 여전히 이제 하반기 자리를 잘 지키는 바이오입니다. 어제 뭐 일부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으나 그래도 그 시장의 그 정도가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추가 전략 듣고 싶어요. 사실 함 차장님의 이 3대 뚜껑 덜렁덜렁 분야가 있잖아요. 금투세랑 LG엔솔 이슈 그리고 또 셀트리온 이슈 뭐 이렇게 있는데 셀트리온도 추가적인 코멘트 같이 해주세요. 네, 이런 이슈들로 셀트리온을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톱으로 밀었고 종목 설명을 셀트리온으로 드렸었는데 삼바로 할 걸 뭐 그리고 뒤로 여러분 삼바가 더 좋아 보입니다라는 비겁한 AS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게 보는데 지금 이 뉴스와 이 세상 상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임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중국에 대한 오더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바이오 시장의 전반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조정을 줄 땐 다 같이 빠졌지만 여전히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월요일도 코스닥이 올라올 때 섹터적으로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것이 바이오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바이오 쪽에서는 모든 섹터에서 앞단에 두고 아직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시총 상위에 있는 알테오제는 견고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으로 쫓아갈 수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라든가 리가키안 바이오도 막 지수랑 같이 놓고 보지 않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조정 속에서 다시 다음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바이오 섹터를 앞단으로 놓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어제 루닛이 로슈 진단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의료기기 쪽으로도 네. 좀 이 뉴스를 더불어서 루닛을 지금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료기기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오늘 좀 시야를 넓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시야를 넓히고 확장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보인다면 저희에게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내용이야 저희 매일 이제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화장품 가겠습니다. 한동안은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에 쇼핑 시즌 등을 앞두고 해외에서 이제 많은 한국의 제품들을 좀 쌓아둘 거다라는 기대감,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 등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건강하게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드라마 보니까 나도 화장품을 한국 저 화장품 쓰면 나도 예뻐지겠지 했는데 실제로 엄청 갖다 썼는데 안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미용 기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만 바라보다가 8월 수출 데이터도 이제 드디어 북미 쪽으로 바뀌었죠. 수출 1위가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북미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도 종목별로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바텀 피싱의 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오히려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화장품으로 본다면 가는 놈이 이런 데이터들과 논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는 놈이 더 잘 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나의 뭐 매스타이밍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화장품만으로 안 예뻐지니까 이제는 필러랑 톡신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마 리서치 정도까지는 관심으로 갖고 종목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압축시켜서 보자. 보톡스 종목,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한국콜마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로서만 압축 대응해서 보자. 그 외에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논리로 지금 소외된 종목을 여기서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버거운 시장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진 섹터들이 워낙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화장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그 종목만의 경쟁력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몇몇 종목 언급 주셨네요. 자, 앞서 채널 고정하며 막판에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삼성전자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나올 수 있죠.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다? 그것도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마이크론도 TSMC도 우리 한 달 전에 있었던 블랙먼데이의 저점은 깨지지 않고 하이닉스도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 유독 세게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저는 한 5% 정도는 5% 정도, 주가 5% 정도는 삼성전자가 7만 원은 지켰어야 했는데 이렇게 냉태 없이 빠진다고? 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매도가 없는 시장 속에서 이번 주 목요일이 내마녀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지수 플레이의 맏형으로서 수급의 몸빵을 다 맞아주고 있다는 부분이 더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가격의 전망에 대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조금씩 속도를 낼 수 있는, 뭐 올해 12월부터 금리 인하면 바로 투자할 겁니다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햇빛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실제로는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할지를 어떻게 전망해요. 스마트폰은 몇 대 정도 팔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악재는 다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PBR 1.1배를 깼고요. 그다음에 월봉상 61선 이하에서는 샀으면
늘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버티느냐의 싸움은 뭐 체크를 해봐야 가야겠지만 지금 60일선에 지금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대단한 전문가로서 분석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자리에 온다면 삼성전자는 매수 기회였어 라는 관점으로 월봉상 60일선 이하에서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더 싸게 사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번에 옵션 만기일의 특수성, 한국 증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산다라고 하는 뷰를 제시해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위치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삼성전자 안 그래도 참 궁금했던 종목이었고 시장을 또 대변하는 한 주축의 종목으로서 살펴봐야 되는데 수급적인 특수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네요. 오늘 IBK투자증권 함정남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